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여기 소리가 지금 어디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동영상을 촬영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코드잼 퀄리피케이션 2018년도 구글 코드잼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의 이제 마지막 문제 큐빅 UFO라는 문제를 한번 같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좀 이제 저도 이거 풀면서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헤맸던 문제예요. 일단 한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프로블럼이 쭉 써져 있죠. 네. 이 얘기를 쭉 읽고 열심히 해석해 보면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본 거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km인 정육면체 형태의 UFO가 토론토 위에 떴대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아주 이제 구글에서 점점 창의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데 1km인 정육면체 형태의 UFO가 토론토 위에 떴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축, Y축, Z축이 있는 3차원 공간 안에 있는데 이 위아래를 나타내는 게 이제 Y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쪽을 X축이라고 보고 이렇게 정면으로 가는 게 이제 Z축이라고 이제 보면 될 거예요. 이 위가 이제 Y축. 그래서 이제 UFO는 정확히 이제 0,0,0 원점인 거죠. 원점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고 그 토론토의 땅바닥, 바닥 부분은 이제 y는 마이너스 3인 지점, 평면 지점. 그러니까 이제 좌표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이제 중심에 UFO가 있는 거고 그거보다 이제 3km 밑에 지점의 그 평면, y는 마이너스 3인 지점의 그 평면이 그 땅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x와 z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인 거죠. 이게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x축과 z축. 이게 x축이죠. 이게 x축과 이게 z축. 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평면, 평행한 평면인 거죠. 요 정도면 사실 이제 우주전쟁이 날 것도 한데, 그 정부는 그 UFO한테 이제 자기들의 요구, 좀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그 요구를 들어주면 일단 봐주겠대요. 전쟁 안 하고. 그게 뭐냐면, 0,0,0을 중심으로 마음대로 회전을 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UFO가 이렇게 정확히 정육면체에 똑바로 이렇게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요 이제 0,0,0을 계속 중심으로 하도록 유지를 한 상태로 이게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해서 그게 이제 땅에 투영된 그림자의 크기가 A라는 값, 주어진 어떤 값인 거죠. 그 A가 되도록 하면 봐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라 이런 거죠. 회전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회전을 하고 나서 정육면체에 인접한 세 개의 면의 중심점들을 아웃풋으로 출력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의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얘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땅바닥이라고 친다면 땅바닥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이쪽 이렇게 저와 이렇게 좀 화면이 이렇게 있는 요 직선 이만큼 이 직선 이게 이제 y축이 되는 거죠. 이 화면으로만 보면 그러면 태양은 이 y축의 맨 위쪽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리쬐는 거예요. 직선으로 내리쬐서 요 바닥 부분 이 바닥 부분에 그림자가 생길 텐데 그 그림자의 크기가 이제 a라는 값이 되도록 만들어라. 만약에 회전을 하지 않으면 이게 각각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이게 모서리의 길이가 1km니까 1km 곱하기 1km 곱하기 1km 하면 1의 세제곱km 아니죠. 넓이죠 지금 1km하고 1km니까 1의 제곱km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회전을 하지 않으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쪽 길이는 1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쪽 길이는 지금 늘어났죠? 네, 이쪽 길이는 늘어나서
직사각형의 형태가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실 때 이게 직사각형으로 안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이게 원근 때문에, 원근 때문에 가까운 부분이 더 커 보여서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그 그림자로 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직선이 되고, 그래서 직사각형의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A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만큼의 넓이가 되도록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 회전이 이렇게 막 어떻게 되고 났으면 그 회전이 이제 회전된 결과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각도나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 이렇게 이제 중앙 부분, 요 면의 중앙 중심부, 좌표의 위치, 3차원 공간 안에서의 좌표의 위치를 세 개를 집어서 그 출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로 치면 예를 들어 여기, 여기, 여기라고 했을 때 회전을 안 했을 때는 이제 0.5, 0,0, 뭐 0, 0.5, 0, 0,0,0.5 이렇게 이제 0.5의 크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이유는 이 중심이 0,0,0이고 길이가 1이니까 한쪽이 이제 0.5만큼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회전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지금 그런 식이 될 텐데,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돌고 나면 이제 막 뭐 0.4, 0.2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나서 그 돌리고 난 위치에서의 그 현재 상태에서의 이제 좌표들을 말해라, 이렇게 이제 출력해라 이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 되게 좀 어떡하지 좀 난감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문제는 이게 알고리즘 문제인지 이게 수학 문제인지 좀 약간 구분이 좀 안 되는 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일단 삼각함수가 어떤 거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랑,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죠. 뭐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두 변을 알면 한 변 알 수 있다. 뭐 한 변의 길이 알 수 있는 그거랑 네, 뭐 그 정도죠. 일단 그런 좀 몇 가지 그 수학적인 어떤 지식은 있다는 거를 이제 전제하고 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걸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거나 하면 사실 그 부분을 먼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알고리즘 문제들은 풀이법이 되게 그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삼각함수나 이런 거를 안 써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지금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문제는 이런 건 거죠. 여기 문제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가 이만큼이 y축인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게. 그래서 얘가 태양인 거죠. 얘가 내리쬐었을 때 직선으로 빛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이렇게 정확히 요 바닥에 투영된 요 그림자의 넓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되게 헤맸었는데, 요 지금 헤매는 과정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다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솔루션 2로 다시 생각했다가 이거마저도 잘못된 줄 알고 솔루션 3를 해서 간신히 풀었어요. 네, 간신히 풀었는데, 요걸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인풋은 첫 번째로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주어질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 테스트 케이스의 수만큼 A가 나올 거예요. A가 주어져요. 그래서 A 값들은 이제 이 A 값 하나에 대해서 A가 뭐 1일 때 뭐 어쩌고 A가 주어지는, A가 뭐 1.424일 때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서도 샘플이 있는데, 여기가 그렇죠. 테스트 케이스가 두 개일 때, 그래서 이게 이제 1일 때는 케이스 1에서 이렇게 결과를 내줘야 되고, 1.41413일 때는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줘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0.5, 0,0. 이 얘기는 지금 면적이 1이 되게 하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서 있을 때 회전을 안 한 거예요. 그죠? 회전을 안 하면 1이 되잖아요. 이미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1인 상태죠. 이때 좌표가 얼마냐? 라고 하면, 여기가 뭐 0.5, 0,0인 거고,
여기가 뭐 0, 0.5,0인 거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여기인 거죠, 여기. 여기가 0, 0.5인 거고, 이렇게 이제 세 면의 중심점의 이제 위치, 좌표를 이렇게 출력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1.41413은 뭔가 이제 돌려야 됐을 건데, 돌리고 나서의 이제 그 점들의 위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쵸. 여기서는 설명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차는 100만 분의 1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이게 이제 10의 6승 분의 1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겠다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X축 또는 Z축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일단 저는 이렇게 이제 X축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일단 지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금 화면 부분은 그냥 바닥이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Y축이 지금 이렇게 좀 위에서 이렇게가 이제 Y축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가 X축 방향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고, 이렇게가 Z축 방향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화면에서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X축 방향으로 먼저 이제 돌리려고 한 거죠. 이 축으로 돌리면 어떻게 이렇게 돌죠, 이렇게. 좀 이렇게 화면에 딱 맞춰가지고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돌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이때는 이제 넓이가 1이었는데,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좀 길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길어질 수 있냐면, 이것도 삼각함수인데, 지금 사각형에서 여기 긴 변 있잖아요, 긴 변. 이 긴 변이 이렇게 지금 가장 길어졌을 때만큼까지 이렇게 늘어났을 때니까, 이 길이만큼이 되겠죠?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루트 2가 되죠. 이게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걸 루트로 지우면 루트 2, 뭐 이런 거.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조건에서 이제 그게 있어요. 1.414213. 이 값이 사실 루트 2의 그 근사값이에요. 그거를 이제 알고 들어가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더 얘기를 해보면, 여기 지금 조건이 테스트 셋 1은 1.1부터 1.41413. 이게 이제 루트 2의 근사값인 거고, 1.732050. 얘는 루트 3의 근사값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만 좀 알고 나면, 얘를 한 축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여기서 지금 이 투영되는 그림자가 가장 커졌을 때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2가 돼요. 왜냐? 여기는 1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 부분만 그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데, 1에서 점점 길어지고 어디까지 길어지냐면, 이 대각선 길이만큼 길어지겠죠? 근데 이 대각선 길이가 루트 2예요. 그럼 1 곱하기 루트 2는 넓이가 루트 2죠. 완전 수학 문제. 얘 진짜 이거 지금 저도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끝까지 쭉 그냥 완주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테스트 셋 1 A가 1 이상이고 1.41413 이하인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냐면, 이렇게만 돌려도 그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축, X축 한 축으로만 돌려도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1.0에서 1.41413 사이의 어떤 수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돌리다 보면 언젠간 그 A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 X축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였던 거고, 문제는 테스트 셋 2인데, 테스트 셋 2에서도 이제 1.41413보다 클 때, 1.41413보다 크고 1.732050보다 작을 때, 이때 이제 어떡하지? 이거였던 거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로 치면, 자, 요즘 화면과 제가 이렇게 이루는 요 직선, 요게 좀 Y축이에요, Y축. X축이 있고, X축으로 먼저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돌렸죠? 그러면 지금 넓이가 루트 2만큼 길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Z축이잖아요. 이게 Z, 어디 갔어? 안 보여. 요게 지금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보는 게 요걸 이제 Z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축으로 돌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돌리고 나서, 이렇게 돌렸죠? 제일 넓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면, 어렵다. 이렇게 돌려보면, 정육면체, 이게 지금 투영되는 요 그림자가 육각형, 육각형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돌면서 육각형 모양이 됐다가 쭉쭉쭉쭉 해서 육각형 모양이 됐다가 다시 다 돌고 나면 여기서 다시 이제 기울어진 이게 마름모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이제 육각형일 때 넓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럼 넓이가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이제 작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일 클 때가 이제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육각형일 때 넓이가 루트 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육각형일 때 그때가 이제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x축으로 기울여갖고 직사각형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해갖고 정육각형이 됐을 때가 1.732,050. 그럼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요 사이에 어딘가에서는 1.414213과 1.732,050 사이의 a를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 값이 요거랑 요거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정육각형이 될 때까지. 야, 이거 뭐, 네, 정신없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먼저 이렇게 이제 제가 실수했었던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45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육면체가 되는 걸 그냥 45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45도겠거니 하고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구해보다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45도일 때 정육각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사실 테스트 셋 1에 대해서는 여기는 심플해요. 사실 이거는 뭐 틀릴 게 없어요. 사실 여기는 틀릴 게 없는데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갈 때 여기가 이게 문제인데 이때 그러면은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좀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요렇게 기운 상태에서 여기서 요 끝까지 이 길이 여기를 이렇게 있는 요 선이 이렇게 요 선이 그냥 딱 이렇게 다 돌 때까지 이렇게 하나의 축, 요 지금 x축이죠. x축하고 만날 때까지 돌리는 거. 아니죠. 잘못 말했어요. 지금 z축 요거 기준으로 둬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죠. 일단 제 그거대로라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 상태 얘랑 얘 만나는 요게 완전히 여기랑 이렇게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제일 긴 선 요게 딱 이렇게 x축하고 평행이 될 때까지 돌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돌면 될 거라 이때가 정육각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코딩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때가 1. 그때 넓이가 1.732,050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다 돌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중간에서 정육각형이 된다는 거를 이제 그 경험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한참 설명한 거를 이렇게 글로만 보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노트에다가 이제 좀 그려갖고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림자라고 치면 처음에 이제 그냥 가만히 떠 있을 때 회전 안 하고 떠 있을 때 그림자는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축 기준으로 45도 회전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래서 이쪽은 지금 뭔가 이렇게 돌지 않았으니까 이제 1 유지가 되고 돌면서 이렇게 바뀐 부분 여기가 이제 길어졌죠. 요 긴 면, 대각선 여기 대각선 길이만큼 이제 길어지니까 루트 2가 됐어요. 그래서 45도 회전하면 요 루트 2까지 돼요.
그래서 1에서 루트 2까지의 넓이 사이의 숫자는 여기서 여기까지 도는 동안에 어떻게든 a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루트 2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축으로 Z축 기준으로 얼마큼을 회전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 네. 이게 지금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되죠. 지금 사실 이 지금 캠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근감 때문에 가까운 부분이 더 커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그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이 축을 기준으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는 유지가 되고 여기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정육각형, 그러니까 정육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의 이제 넓이에 따라서 넓이가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 넓이가 가장 커질 때가 언제겠나 했을 때 이제 정육각형일 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정육각형일 때 넓이가 가장 커질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사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증명 자체를 하려 그러면 이 기울기에 따라 정육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미분을 해서 이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점을 찾아야 이제 그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계산을 막 해보면 결국은 정육각형일 때다라는 결론이 이제 사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좀 너무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고요. 그냥 한 가지 팁이라면 이거는 조금 이제 가려서 이렇게 이제 좀 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팁이라면 어떤 그 둘레나 이런 어떤 제한된 어떤 길이를 가지고 영역을 만들어서 가장 큰 넓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최대한 뭉툭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뭉툭하게 만들어질 때가 넓이가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해진 실이 있을 때 이 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도형을 만들어서 넓이가 가장 넓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 가장 원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가 가장 이제 넓이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게 찌그러뜨리면 찌그러뜨릴수록 넓이는 더 작아지고 그냥 그거는 그냥 한 가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요령 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문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문제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함수 구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뭐 다 증명을 하고 뭐 이래도 이게 맞겠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직관으로 정육각형일 때가 제일 넓어 그냥 대충 알고 갔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어떻게 보면 함수인 거예요. 요때 루트 2였다가 넓이가 돌리면서 루트 3까지 갔다가 다 돌고 나서 1까지 다시 마름 모일 때는 1이 되죠. 요때 루트 2에서 정육각형 됐을 때 이제 그 루트 3까지 갔다가 다 돌고 나면 마름모 마름모일 때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 함수 이렇게 뭐지 넓이 구하는 함수 구해보면 이런 모양을 구하는 함수가 나올 거고 결국 요때가 정육각형일 거라는 거를 이제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서로 보면 1과 1.41421 얼마였죠? 41423 1에서 1.41413 저는 이제 여기 로직에서는 그냥 루트 2를 아예 계산했는데 1에서 루트 2사이일 때는 x축 기준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루트 2에서 루트 3 사이일 때는 어디 갔나요? 네. 이렇게 이제 x축으로 먼저 45도 돌린 상황에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z축 기준으로 얼마큼을 돌리고 해가지고 그 a 값을 찾아요. a 값하고 넓이가 맞을 때까지 이분법으로 계속 반씩 쪼개가면서 그 위치를 찾는, 각도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짰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요 전에 이제 한 가지 설명을 할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따가 코드를 보면서도 이제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위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태깅을 해놨죠. 이분법. 결국은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이분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때가 0도라고 한다면, 요때는 45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0도에서 45도 사이를 이분법으로 이렇게 찾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떤 A 값이 주어졌을 때 그 A 값과 일치하는 그 넓이가 A 값과 같아지는 거의 근사하게 되는 그때의 각도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이분법에 대한 설명은 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었고, 이분법을 검색하시면은 그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이라는 건 지금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넓이가 이제 A라는 값이 주어졌는데, 그게 1과 루트 2 사이의 어떤 값이었다. 라고 하면, 요때 넓이가 1이고, 요때 넓이가 루트 2니까, 요 사이일 때일 거다. 그러면 요 X축 기준으로만 돌리면 A라는 그 넓이에 근사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려서. 네. 그러면 이제 그 각도를 이제 그 이분법으로 찾는 거죠. 자, 0에서 45니까 22.5로 먼저 해보고, 그래갖고 이제 요쯤으로 이렇게 22.5로 해보고, 요때의 넓이가 A보다 크냐 작냐 해갖고, 이제 만약에 크다면, 이제 이렇게 작은 리밋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갖고, 이제 이렇게 이분법 이렇게 반을 나눴고, 이걸 왼쪽을, 이제 그 잘린 거에 뭐 이쪽 부분을 왼쪽 부분을 쓸래 오른쪽 부분을 쓸래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한쪽을 버리고 또 그걸 반으로 나누고 또 한쪽을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제가 이렇게 좀 말로만 또 너무 이렇게 막 하니까 좀 헷갈린데 또 이분법이라는 것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부분은 지금 제 다른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알고리즘 문제에서 보면 이분법이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문제들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분법과 그 동적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메모이제이션이죠. 메모이제이션이나 이분법이나 거의 그냥 이게 엄청 많이 쓰이다 보니까 다른 알고리즘 문제들에서도 이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찾는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X축 기준으로만 도는 거에서 이제 이분법을 찾아요. 그리고 만약에 A가 1.41421와 1.7, 그러니까 루트 2와 루트 3 사이의 숫자다. 라고 하면 일단 돌리고 보는 거죠. 요 루트 2니까 이때가. 이렇게 다 돌려서 정육면체가 됐으면 루트 3이 되죠. 요 사이인 거예요, 요 사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Z축 기준으로, 이렇게. 네. 여기서 요 사이. 요걸 또 이제 이분법을 찾는 거죠. 이분법을 찾아갖고 넓이가 이 육면체 일각형의 넓이가 이제 그 A가 될 때를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테스트 솔루션 1에서 삽질해서 솔루션 2로 구했는데 솔루션 2에서도 삽질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솔루션 3로. 근데 이 솔루션 1, 2, 3에서 삽질하는 건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요거 찾을 때 그 육각형, 정육각형 찾는 요 과정에서 이 각도 구하는 거, 요 문제였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일단 이거는 그냥 0에서 45, 이건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대각선이 45가 있고, 45도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고, 긴 선이, 이게 0도가 될 때까지 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게 손으로 잡고 있는 이 선. 이렇게 이제 요 각도로 이제 계산을 해서 했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여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선이 요 대각선 기준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요 선이.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선이 이렇게 0도에 있다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요 이렇게 돌면서 육각형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거에 대한 요 부분이에요. 메모한 거. 네. 그래서 일단 최종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0도라고 본다면 육각형 됐을 때 이때가 몇 도지를 알아야 이제 낮은 각도, 높은 이게 작은 값, 그러니까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으로 해서 이제 로우하고 하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법으로 이렇게 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반자르고 하는데 끝과 끝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얼마겠느냐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구했었냐면 일단 정육각형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될 거야를 알고 들어갔고
그럼 정육각형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여기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은 경우겠죠? 이것도 x, 이것도 x라고 놓고 요 높이는 지금 이 상태였으니까 루트 2죠. 이 위아래 높이가 루트 2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요 축으로 도니까 이 높이는 변하지 않는 거죠. 루트 2.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30도니까 결국 이래저래 해갖고 코사인 30 해서 구해보면 x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요 x가 이제 루트 3분의 루트 2란 얘기는 원래는 1인데 길이가 여기가 지금 원래 길이가 1이죠. 여기가 이렇게 길어갖고 여기가 지금 루트 3분의 2가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1과 루트 3분의 루트 2를 알면 이제 각도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의 넓이가 이제 루트 3이 된다는 걸 이렇게 이제 그냥 계산을 해낸 거고, 네. 그 정도네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제가 요 메모를 하나 덜 한 게 있는데, 그러면 원래 길이가 1이었는데 기울어서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됐어요. 그러면 한 변은 1이고 한 변은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됐으니까 요 사이값, B인값 이게 이제 이동한 움직인 만큼의 각도일 텐데 요게 그럼 얼마가 될 거냐? 이게 코사인 얼마일 때 그 값이 1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그러면 그 코사인을 이제 거꾸로 쓰는 게 이제 A 코사인이라는 값이 있죠. 그래서 A 코사인 값에다가 그 아예 그 코사인 된 그 값, 그러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를 집어넣으면 그때 각도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동각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말하면서도 이게 말이 참 어렵네. 아, 이번 문제 큰일 나지. 시간이 벌써.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좀 그래요. 이거 아주 수학 문제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짠 코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해서 그냥 스스로 풀고 이제 하시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 푸시면 될 일인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좀 잘 안 풀리고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신다 그러면 제 이제 요 코드를 제 이 동영상에 이 지금 링크를 이제 그 댓글로 달아놓을 거거든요. 그럼 그 링크에는 요 지금 그 이 코드를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링크, 그러니까 GitHub 그 링크를 이제 달아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까보시면서 하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자세한 거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좀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수를 받아서 루프를 돌면서 A 값을 입력으로 받아요. 그래갖고 솔브 함수가 이제 핵심이 되는 함수죠. 솔브 해갖고 리절트 값 받아와서 출력을 한다. 이런 구조인데, 그럼 이 솔브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도 안 돌았을 때 좌표로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0.5, 0,0에 0,0.5에 0에 0에 0.5 이런 식으로 돌지 않았을 때 좌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A 값을 받았는데 만약에 A가 1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뭔가 계산하고 자시고 안 하고 바로 그냥 이제 그대로 이렇게 회전시키지 않고 이렇게 값을 출력하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get result라는 함수는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좌표의 배열을 받아서 우리는 어차피 스트링으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출력할 스트링 만들어내는 그 함수인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A 값이 1에서 루트 2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고, 그 외에는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이제 짰어요. 그래서 일단 요 1에서 루트 2 사이일 때는 맥스 레디언이 이제 45, 그리고 요 레디언이라는 함수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기능 함수들을 몇 개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디안 함수는 디그리 값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각도를 또 나타내는 게 이제 이 디그리와 레디안이 있어요. 디그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바퀴를 볼 때 0도부터 360도까지 있는 거고, 레디안은 이제 파이라는 값을 써갖고 하죠. 그래서 파이가 180도, 2파이가 360도. 예, 요 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보통 수학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디그리를 쓰지만, 수학에서 혹은 떤 곳에서 쓸까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이게 좀 그 전문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 혹은 수학적인 부분, 이렇게 그런 쪽에서는 이제 레디안을 또 이제 많이 써요. 레디안이 어떤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부채꼴 뭐 이렇게 해서 부채꼴 호의 길이가 무슨 뭐 반지름의 길이하고 같을 때 각도고 뭐 저 각도의 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디그리는 이제 반대로 이제 레디안 값 받아갖고 디그리 값 구해내는 거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R은 뭐냐면 좌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중심점에서 이 좌표까지 이어지는 그 직선, 그 선의 길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제 그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current radian, get current radian은 뭐냐면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레디안으로 그 각도가 얼마냐, 현재 얼마냐를 구해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1이나 P2가 거의 이제 우리가 이분법으로 했을 때 그 한 가지 이제 단점이라 그럴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되게 그 작아져 갖고 이제 뭔가 이렇게 0에 가까운 수가 되더라도 딱 0이 될 수가 없죠. 계속 나누고 해서 이걸 100번 나누고 200번 나누면 진짜 완전 0에 가까워지겠지만 딱 0이 안 돼. 그래갖고 여기에 지금 P1, P2가 이제 값이 뭐 0으로 딱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의 0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냥 0으로 간주하고 가는 건데 P1이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수, 그러니까 0으로 그냥 전제할 수 있는 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다르게 90이나 270도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A 탄젠트를 구한다. 이제 이건 뭐냐면 결국 P1하고 P2 각이 있을 때 여기서 요게 지금 비슷한 설명이 될 텐데 여기 P1, P2가 있을 때 요 각도를 어떻게 구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탄젠트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A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거분의 이거를 A 탄젠트에다 넣어주면 요 각도가 거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거분의 이거라고 해야 되는데 이 P1이 0이면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에러죠.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한대 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처리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탄젠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탄젠트 무한대인 경우에는 90도 뭐 이런 게 있죠. A 탄젠트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넣어서 어떻게 될 게 아니니까 이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처리를 해줬죠. 그래서 P1이 0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양수면은 90도, 음수면은 270도 이걸 레디언으로 이제 줘라 이런 식인 거고.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P1, P2 좌표가 주어졌는데 어떤 이제 차이가 나는 레디언만큼 돌려라 이거죠. P1, P2 있는데 요만큼 돌려 이거 이렇게 돌려 회전시켜. 그랬을 때 이제 이 값과 이 값을 구해라 이건 거죠. 그래갖고 요게 이 값이고 코사인으로 이제 구하는 거고 요 부분이 사인으로 구하는 거고 그게 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로테이트 엑시스 1인 경우에는 P1, P2 좌표 주어주고 이제 이동해야 될 각도 주어졌을 때 움직인 다음에 요 P1의 좌표계에 해당하는 좌표 축에 해당하는 그 각. 그러니까 P1은 이쪽 좌표 축이었고 P2는 이쪽 좌표 축이었죠. P1, P2가 있을 때 이걸 돌렸어요. 돌리고 나서 그럼 이쪽 좌표축 요거에 해당하는 거 엑시스 1이라고 대충 명명을 한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P2 쪽에 해당하는 건 엑시스 2라고 명명을 한 거고 그래서 돌리고 나서 두 개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 두 개를 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능 함수들은 다 얘기했어요. get result는 그 리저트 값 출력할 거 스트링으로 이제 꺼내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대강 여기 보면 자
1부터 루트 2 사이일 때는 아무튼 맥스가 45도, 45도 이상 돌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맥스라고 줬고, 그래서 이제 하이하고 로우, 이제 윗선, 윗끝, 아래끝을 정하는 건데, 윗끝은 그냥 맥스 레디언으로 한 거고, 아래끝은 이제 0도를 레디언으로 했을 때 한 거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0.00이 마이너스 0.1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분법을 할 때 최대한 여기 45도면 45도 이 경계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트릭이라고 해야 되려나 이런 어떤 요령인 거죠. 오차율을 더 이제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은 지난 설명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보통 웬만한 경우에 100번 정도 돌면 충분하죠. 이분법은. 네, 100번 정도 돌면 충분해요. 그 이유는 되게 이제 많은 곳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분법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네, 반으로 나누고로 이제 100번 하면 거의 2의 100승분의 1 사이즈가 되는데 2의 100승이라는 게 숫자가 지금 어마무시한 숫자예요. 2의 10승이 10의 3승이니까 2의 10승 곱하기 10승이 2의 100승이거든요. 그럼 10의 3승 곱하기 10승인 거고 그러면 그거는 대충 10의 30승이 돼요. 10의 30승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 거죠. 100번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 방식대로 이제 하이하고 로우 더해서 중간값 찾아갖고 그걸로 이제 면적을 구하고 그래서 그 면적이 이제 A보다 작으면 윗 경계선을 아래쪽으로 내려 그러니까 윗부분을 버리는 거고 에어리어가 더 크면 아래쪽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아래쪽을 버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을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돌려갖고 찾았을 때 이제 커런트 레디아는 그 돌린 각도 돌린 각도를 이제 구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지금 45에서 이제 0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두냐면 이렇게 이제 에어리어의 넓이 구할 때 요 커런트 레디언 2. SQRT 2.0에 코사인 커런트 레디언을 곱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커런트 레디언을 뭘로 설정한 거냐면 요 대각선 여기 있는 요 대각선 좀 보이진 않지만 대각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쪽 대각선 길이 되는 거 요거 요 대각선이에요.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선이 이제 예를 들어 커런트 레디안이 45일 때 지금 이렇게 안 돌렸을 때가 45도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 45는 이제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이제 루트 2인 거고 에어리어가 여기 좀 갑자기 헷갈리네. 야, 이건 코딩을 해놨어도 헷갈려, 지금 수학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커런트 레디안, 맥스 레디안 45도가 맥스 값인 거고, 그래서 디프 레디안은 차이만큼, 회전한 양이 이제 디프 레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런트 레디안은 현재 각도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로 보면은, 지금 디프 레디안이 지금 0인 경우라는 얘기는 커런트 레디안이 이제 45도인 경우인 거죠. 왜냐하면 맥스 레디안이 45도니까. 그래갖고 이제 커런트 레디안 45도. 그래서 여기 지금 대각선이 지금 45도로 이미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래갖고 요게 커런트 레디안이 쭉 돌아갖고 이제 0도가 되면 디프 레디안이 이제 45도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돼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커런트 레디안이 0일 때는 코사인이 이제 코사인 0은 1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커런트 레디안이 0일 때는 넓이가 루트 2가 된다. 이때인 거예요. 지금 0도일 때 커런트 레디안. 45일 때는 코사인 45는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1이 되죠. 이때 안 돌렸을 때가 이제 그림자가 1이 되는 거예요. 뭐 요런 그 이제 공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 그래서 디프 레디안이 이제 이동 각도 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테이트를 시켜요. 로테이트를 시킨 다음에 그 값을 여기 이제 그 좌표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이 1.a가 루트 2에서 루트 3 사이인 경우 이때는 일단 돌려. 요건 뭐냐면 일단 요거를 이렇게 돌려놓고 시작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PTS 여기 이제 좌표를 이렇게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이레디안, 로레디안 요게 뭐냐면 이 정육각형이 됐을 때의 각도 이렇게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안 돌렸을 때 0도일 때. 그래서 요것도 이분법으로 10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지금 요거는 이제 정육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거고요. 요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아마 예, 넓이를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되신다면 이걸 이렇게 꼼꼼히 한번 봐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커런트 레디안을 구했다면 다시 또 이제 돌려서 좌표 바꿔놓은 다음에 리절트를 넣습니다. 아, 참 오래 걸렸네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서브밋을 하면 그러면 이쪽 왼쪽에 여기 펜딩 저지먼트 이제 저지먼트 중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기다려 보면 결과가 나와요. 여기 롱 앤서 이거는 저희 삽질들의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직전에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나왔던 거고, 이제 이번에 좀 된 거죠. 그래서 테스트 셋 1 통과했고, 테스트 셋 2 통과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1점, 21점을 얻었고, 32점을 얻었어요. 네. 아, 완전히 이거 뭐 수학 문제인데, 이게 또 이제 수학의 어떤 뭐 원리적인 부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없고 하다 보니, 얘기가 되게 좀 약간 중구난방으로 되게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혹시나 이제 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 중에, 좀 헷갈린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뭐냐면, 여기 보면은 보통 여기에 이 어널시스가 있어요. 갑질합식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저기 간단하거나, 아니면 완전 지금 여기 이런 거 봐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답지가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코드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완전히 경연대회고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냥 그렇게만 뭐 설명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꼭 대회 뭐 이런 거 해갖고 무슨 뭐 1등하고 뭐 10등 안에 들고 뭐 이런 정도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뭔가 이렇게 개인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장벽이 너무 높게 돼 있으면 문제를 풀다가도 사실 막혔을 때 그 막힌 부분을 넘어가지 못해서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방송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자체는 조금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고 좀 모자랐을 수 있는데 여기 글들은 그래도 나름 되게 열심히 써놨어요. 그리고 어쨌든 코드가 있으니까 결국은 코드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서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이거에서 뭔가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들 보고 또 거기에 대댓글로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었어요. 네. 이 방송이 해도 해도 익숙해지질 않아요. 이번 건 심지어 또 문제도 어렵고. 아무튼, 네. 또 다음 문제 설명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